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법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다. 혼인을 하면서 가장 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혼인을 한다고 부부의 재산이 무조건적으로 공동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 상당한 제한과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 법률은 부부라도 원칙적으로 각각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부부별산제라고 하고 부부별산제 하에서 부부 중 일방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합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의 단독 소유입니다. 그리고 혼인 중 일방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특별한 반대의 입증이 없는 한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단독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92-6171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이나 부부 쌍방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입증된다면 추정이 번복되고 그럴 경우 다른 일방의 단독 소유이거나 부부의 공동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원은 특유재산의 추정은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85-1337 판결에서 재산 취득 과정에 협력하거나 내조를 한 것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각자가 부동산 대금의 일부씩을 부담하거나 연대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해야 번복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후의 판결인 2013-49572 판결에서는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의 번복을 더욱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13-49572 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금 중 일부의 출처가 부부 중 다른 일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정을 번복하여 부부 간 명의신탁을 인정하려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자금을 댄 부부 중 다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부담한 것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매수 자금을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유로 소유할 의사까지 있어야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유재산에 대하여 주의할 점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기간 중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재산 분할은 혼인이 종료되면서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비례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이에 가사소송에서는 실무상 부부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등의 재산이라도 재산 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각각 그 재산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하게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독자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유재산은 어떨 때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가령 남편의 채권자가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에 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시도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인의 단독 소유로 추정되는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특유재산은 혼인을 전제로 한 재산관계에 해당함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부부의 일상생활에 소요된 채무는 부부 중 일방이 채무를 졌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부부는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생활비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단독 소유이지만 공동 생활을 위한 일상적인 생활비는 공동으로 소유, 활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27조도 이러한 입장에서 부부의 각자의 재산과 별개로 일상생활에서는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대리하도록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가사대리권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민법 제832조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라 함은 일상적인 부부 사이의 생활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사소한 거래나 계약은 부부 중 일방이 대신해도 무방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일상가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는 법률상 쟁점이 되는데 이는 사안마다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대법원은 2014-58139 판결에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부의 일상가사의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령 부인이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임대를 놓았다면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임대를 놓았다고 하더라도 부인은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으므로 남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남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07-77712 판결에서는 남편이 돈을 빌린 후 그 대여금 중 일부를 부인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남편이 돈을 빌린 것이 일상가사 채무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남편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빌린 돈의 일부를 부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 이상으로 빌린 돈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야 채권자는 부인에게도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